러시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평가전도 가졌었습니다. 당시에는 케르자코프나 몇몇 축 선수들이 선발 라인에서 이제 빠진 채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장지현 의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1.3군에 가깝다는 그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날 원투펀치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수긍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정말 솔직한 저의 그때의 러시아 팀에 대한 견해는 1.7, 8군 정도 된다. 그러니까 1.3군은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은 저는 느낌이 근데 있어요. 일단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시로코프와 파이즐린이 그대로 나왔어요. 두 선수 그리고 그다음에 사메도프처럼 이제 주전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떠오르고 있는 윙어가 있었고요.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포백 진영 같은 경우는 당시 오른쪽 수비수만 빼놓고는 베르체스키가 부상이어서 빠졌습니다만 그라나 선수가 대신 들어갔습니다만 이그나시에비치나 콤바로프 어떻게 보면 주축 허리 라인과 여기에는 그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1.3군 때는 정도 이 4명의 주전에 사메도프 선수를 한 반 주전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직은 비스트로프와의 경쟁 체제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한 4.5명 정도의 주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1.7군 이상으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흐름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들은 다 빠졌다는 거. 시로코프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케르자코프가 있고 코코린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우리와 상대하는 팀들은 최대한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거기서 저는 알란 자고예프 선수의 등장 가능성을 저는 꽤 보고 있는 편이에요. 러시아 쪽 언론은 자고예프가 약간 후보로 밀린 것으로 지금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쭉 밀려 있었죠. 부상도 있어서 복귀가 됐는데도 약간 이제 밀리는 양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후에 하겠습니다만 그 자고예프 선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려보면 러시아 자국 리그 안에서 상대 선수를 보복 가격하는 아주 안 좋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경기인가 장기 징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선수가 왜 또 나와도 벤치 혹은 교체 멤버 이렇게 좀 배제가 돼 있었냐면은 카펠로 스타일의 엄격한 전술, 양 윙어의 수비 가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가 포르투갈을 제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체적인 팀 전술과 규율이 포르투갈보다 좋았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 안정성을 일단 우선적인 전술로 하는 카펠로 감독의 전술이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결과인데 거기서 자고예프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전술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전술에 조금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카펠로 감독이 일단 자고예프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자고예프 선수가 또 부상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규율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 여기에 이제 부상의 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1년 이상 겹치면서 자고예프 선수가 지금까지는 중용이 안 됐지만 러시아 국내 여론은 지금 분명히 그래도 자고예프 선수가 월드컵에서는 러시아를 위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번쩍 러시아에 지금 번쩍이는 선수가 없잖아요. 번쩍이는 선수는 틀림없이 알란 자고예프밖에 없고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고예프가 시간이 얼마가 됐든 분명히 등장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와의 평가전에서는 자고예프, 케르자코프, 코코린이 다 빠졌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역습 위주의 공격을 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아주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3명을 다 빼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7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1.5군으로 같이 맞추죠. 절충. 좋습니다. 1.5군 합시다. 최근에 러시아 축구가 자국 내에는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조금씩 많이 나옵니다만 카펠로 감독은 이 선수들을 완전히 중용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로보트 군단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선수들, 자기의 구미에 맞는 선수들을 최근 또 평가전에서 이렇게 중용을 하면서 무언가 약간의 세대 교체를 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이 안유코프 선수가 요즘에 코즐로프에게 선수에게 밀렸죠. 근데 이 스토리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안유코프 선수는 사실 카펠로 감독 이후에도 주전이 맞아요. 그런데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안유코프 선수가 30분 만에 부상을 당해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안유코프 선수를 코즐로프 선수가 대체하게 되는데 문제는 코즐로프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속 잘합니다. 그래서 안유코프라는 원래의 주전은 본의 아닌 부상으로 인해서 코즐로프에게 이 자리를 현재로서는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팬들이 잘 아는 과거의 멤버들 데니소프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도 최근에는 글루샤코프라는 선수가 또 들어오면서 경쟁이에요. 경쟁체에 들어갔어요. 이 글루샤코프가 경기를 보면 뒤로 쳐졌다가 순간적으로 상대가 들어올 때 커팅해서 역습 나갈 때
그러한 능력을 상당히 높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글루샤코프 선수를 중요하고 있고 3회도 프란 선수가 리그에서 꾸준히 잘하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카펠로 감독의 눈에 들면서 약간 우리 K리그에서 활약하던 데니스 같은 스타일인데요. 좀 저돌적이면서 재간도 좀 기본적인 있고. 재간도 있으면서 감독 말 잘 따르는 그러한 이제 오른쪽 윙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지르코프, 우리가 잘 아는 지르코프 대신에 요즘에는 러시아에서 아주 기대를 많이 모으는 코코린 선수. 코코린 선수는 사실 중앙 포워드로 뛸 수 있는 선수. 득점 능력을 갖춘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수가 있습니다. 중심 축은 그대로 두고요. 키르자코프 같은 경우는 득점보다는 좌우 움직임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수들과의 이런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또 자원입니다. 키르자코프 선수의 특성은 키르자코프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도 그렇고 뭐 골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비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움직임이 워낙 좋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키르자코프 선수는 원래 골이 적은 선수예요. 키르자코프는 원래 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 자체가 유로 2012에서 이제 스페인 때문에 사실 뭐 제로토빈이 가짜 9번이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경기들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스페인처럼 노골적인 가짜 9번 전술은 아니지만 가짜 9번 비스무리하게 실제로 뛰는 선수가 다른 나라에 이제 2명이 더 있는데 그게 한 명은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 선수 그리고 러시아의 알렉산더 키르자코프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9번에 상당히 유사한 플레이를 합니다. 키르자코프 선수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 그때 오히려 양 측면에서 파고들면서 이제 골을 넣는다든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키르자코프 선수가 끌고 다닐 때 시로코프 선수가 골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로코프 선수는 어떻게 보면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르자코프 선수는 골이 적다고 해서 경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선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먼 거리로 떨어졌을 때는 또 무서운 거 하나가 키르자코프 선수가 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요. 킥이 상당히 요령이 있기 때문에 키르자코프 선수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려오고 뒤에서 때리고 뭔가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평가전을 통해서도 조금씩 중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체제로 조금 변화가 될 경우에 한국은 오히려 제 생각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거 부분은 역시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나 단단함은 이 러시아가 상당히 좋은 과정을 겪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러시아도 보면 상당히 이제 직선적인 형태의 공격과 또 철벽 같은 그런 이제 수비 어떤 협력 수비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지만 결국은 우리랑 할 때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팀이 공격적으로 나갈 때 항상 세밀한 부분에서의 패스미스, 좀 투박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패스미스가 은근히 많습니다. 파이줄린 같은 선수도 은근히 그런 패스들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의 또 장점을 살려서 역습을 통해서 러시아를 오히려 러시아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승산 있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몇 경기를 보기 전에는 상당히 공수 밸런스가 단단한 느낌만 받았는데 오히려 세밀하게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또 해볼만 하다. 러시아가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도 우리와 할 때는 최강으로 그래도 공격적인. 거기서 가장 상징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알란 자고예프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고예프 선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하느냐가 카펠로 감독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아주 직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카펠로 감독이 새롭게 이렇게 요새 세대 교체가 되는 몇 선수들 이런 선수들로 아마 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 브라질 가서 특히 1차전 같은 경우 습도가 높은데 경험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베테랑보다 오히려 좀 많이 떨어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좋게 작용이 또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기본적으로 싶습니다. 항상 조편성 말씀드릴 때부터 저도 공격적 파괴력이 강한 팀보다는 그래도 공격이 조금 약한 팀이 우리는 같은 조가 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스위스, 그리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어쨌건 우리와 할 때 좀 부디 그런 공격적 파괴력이 조금 약한 면모가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느꼈듯이 세트 플레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유형의 또 장신자들이 러시아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계속 물샐 틈 없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그나시비치가 나왔던 우리나라와의 평가전 때 저는 사실 경기 초반 있잖아요.
초반에 김신욱 선수가 네, 우리도 넣었죠. 네, 넣고 네, 초반에 러시아를 상당히 밀어붙였고 네, 카펠로 네. 감독이 경기 초반에 약간 당황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정도의 우리의 볼 소유권과 압박이면 우리가 대등한 경기 분명히 할 수 있다. 네. 네. 특히 이제 덥고 이제 습도가 높은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첫 경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마무리의 결과까지도 그 경기에서 결정될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정말 러시아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니까 정말 한 발 더 뛴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력의 아주 플레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강점이 뭐 체격 조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비슷합니다만 사실 파워예요. 근력, 파워, 힘인데 브라질 가서는 좀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고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저는 오히려 러시아전은 좀 희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